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네, 개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음, 일단 이제 제가 이제 대상을 누구로 할지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건 줌으로 이제 청소년들 수업을 한번 해봤어요. 개발 강의. 그래서 뭐 HTML이 뭔지 뭐 이런 것들 뭐 실습도 해보고 했는데 그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청소년들 대상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뭐가 문제였냐면 그 컴퓨터를 몰라요. 컴퓨터를 뭐 학교에서 줌 수업하던가 뭐 그러려고 이제 하던지 게임 하려고 쓰든지 뭐 그런 이제 컴퓨터에 뭐 파일이 어디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못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도스라는 것도 접해보고 윈도우가 발전하고 이제 뭐 맥이 나오고 뭐 이런 어떤 느낌적인 게 있지만 이제 청소년들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겠죠. 콘텐츠를 소비하는 층과 만드는 사람과 그리고 코딩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점점 더 이제 컴퓨터를 잘 모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하기 이전에 컴퓨터를 모르니까 뭐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 어디로 이동해야 되고 뭐 디렉토리를 이동해서 네가 만든 파일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 아는데 대부분 요새 프로그램 어떻나요? 그냥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서 뭘 로드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로드할 때도 있어요. 뭐 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이 뭔지도 잘 모르고 디렉토리나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뭐 이제 감이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죠. 뭐 코딩 하려니까 요새 뭐 또 붐이잖아요. 뭐 수업 때 코딩을 한다든지 저는 그런 거 좀 안 믿어요. 뭐 초등학교 뭐 코딩을 하는데 뭐 논리적인 거를 이제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if 뭐 스위치 케이스 같은 걸로 뭐 어떤 예, 이게 논리적인 방향이다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아웃풋 없이 무슨 개발을 하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대상은 아주 저연령층부터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걸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컴퓨터가 그래서 첫 챕터가 컴퓨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돌아가는지 완전하게 설명은 못하죠. 시간도 없고 제가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걸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조금씩 이제 개발자를 양성하는 그런 어떤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개발로 뭐 블로그를 만든다든지 예전처럼 뭐 그게 아니라 개발자를 찾아내고 만들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향상 이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개발이라는 거를 뭐 누군가한테 되게 쉬운 거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어려운 거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어려운 거랑 쉬운 걸 떠나서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맞는 사람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야 되고 맞는 사람이 버그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개발에 어 뭔가 맞는데 뭐 시간이 없거나 뭐 기회가 없어서 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개발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 중에는 또 전혀 몰랐는데, 아, 나한테 이런 소질이 있었구나. 그런 사람도 좀 만들고 싶고, 뭐 그런 취지에서 좀 시작을 해보는 거고요. 어, 제가 이제 그 개발을 그런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어떤 뭐 블로그를 만들기 뭐를 이용해서 Vue.js를 이용해서 뭐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도 이렇게 개발을 시작했지만 사실 맹점이 있어요. 뭐 장점도 있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뭘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교정을 해라인데 그렇게 이제 진입해서 이제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좋은 빨리 결과물이 나오지만 이제 트러블 슈팅이 안 돼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속도거든요. 근데 속도가 제일 빠른 사람은 누구냐면 막 따라락 해가지고 뭐가 딱 만들어진 사람. 노노노예요. 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유지 보수랑 뭐랑까지도 다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개발을 빨리 하는 거고 개발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지 보수나 이런 거에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을 모르니까 왜 돌아가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죠. 이제 버튼이 왜 이게 눌렀을 때 뭐 창이 왜 뜨는지 그냥 뭐 누르면 한다고 어디 써 있으니까 이제 하는데
근본적인 거를 어느 정도, 특히나 이제 뭐 바이트나 비트, 그리고 주사율, 주파수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개념이라도 좀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좀 틀리다고 생각해서, 일단 예, 긴 잡설이 있었지만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해서 차근차근 예, 개발자를 좀 같이 만들어가는 개발자가 되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개발자가 되고 싶은 그분들도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취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챕터가 컴퓨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인데, 제가 뭐 컴퓨터 뭐 잘 알고 있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돌아가는 원리는 어느 정도 아니까는 한번 뭐 천천히 들어보시고, 어,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막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진짜 꼭 알아야 될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일단은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하드웨어라고 한 거 물리적인 거, 예, 그런 물체가 필요한데, 일단 컴퓨터는 요 세 가지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이제 돌아는가요? 이 세 가지가 있어도 마치 안 돌아가는 것 같죠? 왜? 여기 뭐 디스플레이 뭐 그런 화면에 표시하는 지금 그런 걸 안 넣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만 해도 뭐 IoT 기기라든지 뭐 청소기라든지 대부분은 하여튼 요 세 가지로 이제 돌아가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CPU는 뭐 하는 놈이냐면, 마치 이제 와 너 CPU 진짜 좋다 막 그 비유도 하잖아요. 누가 머리가 좋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CPU는 머리가 좋은 녀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심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예, 오히려 머리는 좀 램이 아닐까? 뭐 하여튼 좀 비유가 뭘 해도 적절치가 않아요. 그냥 하는 일이, 얘는 바들바들 떨면서 예, 바들바들 떨면서 계산을 하는데 막 어마어마한 미적분을 계산하냐? 미적분도 계산하죠. 근데 실제로는 더하기 연산이랑 뭐 시프트 연산이라고 해서 뭐 그런 연산만 한 녀석이에요. 그런 연산을 잘 하기 위해서 램에다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뭐 넣어놓는 거죠.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가 있어야지 뭐 이게 이제 돌아가게, 지금 이런 화면도 이제 돌아가게 하려면은 스토리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스토리지 뭐 내용이 들어있는 거, 파일 같은 거를 나타내는 거고, 임시로 뭐 읽어서 메모리, 예, 어떻게 보면 얘가 뇌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얘가 돌려주면서 예, 뭔가 우리가 원하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CPU를 보면은 요렇게 동작을 해요. 지금 6Hz라고 하는데, 지금 바들바들 6번 떴다는 건데 1초 안에 요렇게가 한 줄기예요. 이게 주파수 헤르츠라고 하는데, 주파수가 이렇게 6번.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그 컴퓨터가 뭔가요? 한, 제가 알기로는 제 것도 그렇고 대부분 요새 한 2점 몇 기가, 뭐 3.2기가 뭐 이러죠. 3.2기가면 주파수가 32억 번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 CPU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타타타타타타 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떨기만 하는 거예요. 요건 좀 난해할 수 있는데, 음, 프로그래머라면 알 수 있죠. 이제 와일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뭐 자바나 뭐나 이제 다 똑같이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 안에서 이제 코드가 동작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이제 코드가 동작할 때마다 1Hz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타닥 했을 때 무슨 동작을 하고, 타닥 했을 때 요 안에서 무슨 동작을 하고, 이건 예를 든 거예요. 뭐 실제로 그렇게 완전 이렇지는 않은데, 뭐 그런 식으로 동작 하나 할 때마다 이게 떠는 거랑 속도를 맞춰서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CPU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는 지금 윈도우는 아니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 저는 맥인데 윈도우 똑같죠. 걔네들은 그럼 어떻게 돌아가냐? OS죠. 그래서 작업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제가 예로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뭐 미용기 뭐 이런 거에 들어있는 실제 코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OS라는 거는 while true라는 요 함수가 계속 돌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 함수 while true, 여기 안에가 조건인데 while이 true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 안이 계속 순회하는 건데 true로 해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그냥 무한정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디스플레이 청소기 뭐 액정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액정에다 뭘 뿌리고 그 다음에 누가 버튼 눌렀을 수도 있잖아. 버튼 눌렀을 때를 체크해야 돼. 버튼 입력을 감지를 하고 혹시 뭐 USB 뭐 찔러서 뭐 파일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USB에 혹시 뭐 들어온 거 있나 한번 보고 잠깐 쉬어. 뭐 안 쉬어도 돼요. 쉬고 또 이렇게 돌려서 뭐 이렇게 작업하고 예. 요거를 계속 반복한다. 이게 바로 OS예요. 이건 이제 펌웨어 레벨이라서 이렇게 단순한데 실제로 우리 OS가 하는 일은 그렇게 단순치 않죠. 뭐 요 정도가 아니라 요 정도죠. 작업 관리자가 하는 게 이제 OS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여기서 다 돌아가는데 뭐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눈에 볼 수 있게 이제 하는데 모든 게 이제 여기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메모리는 뭐 얼마를 사용하고 있고 CPU는 뭐 얼마를 사용하고 있고 디스크.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CPU, 램, 스토리지 요 부분을 가지고 뭔가를 예, 계속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OS라는 거는 실제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와일문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코드 하나에 막 돌아가서 이런 짓들을 윈도우가 하는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윈도우나 뭐 이제 지금 현대 OS는 이런 식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무식하게 뭐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를 이제 생펌이라고 생짜 펌웨어라고 해가지고 OS 없이 그냥 이렇게 쓰는 그런 정도의 OS는 실제 이렇게 짜요. 이렇게 해도 돌아가니까 뭐 윈도우처럼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끝나면은 뭐 버튼을 기다려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윈도우에서 이러면 돼요. 뭐 USB를 읽고 있는 중에는 화면이 정지돼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윈도우에서는 이거를 끝나고 하고 이렇게 블로킹 되어 있는 게 아니라 USB에서 한 헤르츠 쓰고 디스플레이에서 한 헤르츠 쓰고 버튼에서 한 헤르츠 쓰고 이렇게 작업을 쉐어 해가지고 태스크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걸 이제 골고루 이제 균등하게 이제 나눠져가지고 이런 게 이제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게 현대의 OS죠. 하지만 이제 청소기는 이렇게만 해도 돌아간다. 예, OS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가 중요해요. 이제 바이트라는 게 어떤 이런 기기들 제가 이제 들고 있는 건 이게 라즈베리 파이라는 건데 뭐 실제로 여기에 CPU 있고 램 메모리 있고 뭐 스토리지 있고 여기 뭐 SD 카드도 꽂아놨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근데 바이트는 뭐냐면은 어떤 데이터를 읽는 최소의 단위예요. 그 바이트를 보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읽을 수 있는 부분부터 있는데 이제 한 바이트는 0에서 255까지 이제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 10진법이 우리가 쓰는 숫자죠. 1부터 10까지 하면은 1부터 9까지 있고 하나 더해지면 10이 되고 그다음 뭐 20이 되고 하는 10단위의 이제 숫자가 10진법이고 16진법이 있는데 얘는 16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단위가 올라가는 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봤자 전혀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을 건데 왜 근데 알아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면은 제가 이쪽 부분을 발췌했는데 지금 이거는 아스키 테이블이라고 해서 아메리칸 스탠드 어쩌고 저쩌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메리카어를 쓰는 사람들은 코딩하기가 정말 쉬운 게 데이터 처리하기도 이렇게 알파벳이 보면은 이 16진수로 41이고 65인 뭐 요런 한 바이트가 이렇게 A로 딱 표현이 돼요. 한 바이트는 문자 하나로 예, 식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런 바이트는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잘 봐요. A, B, C, D, E, F, Z까지 해봤자 20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바이트는 0에서 255개까지 가 범위니까는 A, B, C, D, 뭐 Z까지 하고도 이런 숫자도 넣고 뭐 약간의 특수 문자와 뭐 그런 것들을 넣어도
웬만한 이제 데이터 흐름을 알파벳으로 이 소문자도 있어요. 이 뒤에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무튼 바이트는 막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실제 바이트 A라는 애 있잖아요. 아까 A는 조금 이거죠. A는 A는 A 이렇게 문자열 A이기도 하지만 바이트 A는 이제 이진수 0 아니면 1밖에 나타나지 않는 게 이진수죠. 이진수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진수 여기 볼까요? 이진수로는 앞에 0이 생략됐는데 0, 1, 0 5개 1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이제 표현의 방법만 틀리고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제일 쉬운 걸로 만약에 A는 뭐 이렇게 하고 공B 아까 이렇게 하고 A를 한번 하면은 저는 이렇게 공B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는데 뭐라고 나와요? 65라고 나오죠. 65 진짜 맞나 보면은 10진법으로 65래잖아요. 예, 10진법으로. 근데 만약에 얘를 toString 이렇게 해서 16진수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문자열로 됐지만 41인 거죠. 41. 그래서 0x 41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나 혹은 0x 41이나 아니면 65가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문자로 표현하면 뭐다? 대문자 A다. 아무튼 이런 데이터를 바이트라고 하는데 예,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단다고 쳐봐요. 아니면은 뭐 PC에서 이제 모니터에 연결하잖아요. 모니터에 지금 이 화면 지금 왜 나오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지금 데이터 하나하나가 지금 이 둥글둥글하게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런 게 도트로 보면은 지금 몇 바이 몇이 이게 1920, 1080 엄청나게 많은 점의 집합인 거예요. 이 점들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PC에서 여기로 이제 가는 거는 여기에 점들이 RGB로 다다다다다다다닥 하고 이렇게 쭉 여기 이제 데이터가 막 오는 거죠. 그 뭐라고 하죠? HDMI 케이블도 있고 뭐 VGA 케이블도 있고 뭐 그런 케이블로 요런 데이터가 실려서 오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이제 다른 방법을 썼을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막 정확한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하더라도 이런 바이트로 오는 거지 그냥 뭐 뭐야 아날로그 통신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데이터를 누군가한테 보낸다고 한다는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CPU도 이제 주파수라고 그랬잖아요. 주파수이고 이런 데이터도 주파수로 생각하면 돼요. 주파수를 이렇게 흘려보는 거 전기 신호인데 전기 신호를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여기가 PC고 여기가 어떤 상대 기기라고 생각해보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보낸 건 무슨 데이터인지 가늠하시겠나요? 바로 이게 뭐냐면 제가 A와 A 보내고 B 보내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걸 전기 신호라고 봐보세요. 여기가 0V, 여기가 뭐 5V.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줬다 끊었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시리얼 통신이라고 해요. 시리얼로 보세요. 여기가 0, 여기가 1이죠. 이렇게 세웠죠. 이 시간 동안 세우고 전기 신호를 또 0, 0, 0, 0, 0, 1 하면은 0, 1, 5개 1 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로 A죠. 자, A를 보내고 당연히 얘는 뒤에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A와 B를 이렇게 보는 거 데이터를 이런 걸 시리얼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언제 다 받아 하는데 자 우리 아까 CPU 대략 몇 기가라고 그랬죠? 3.2기가 헤르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껌이죠. 근데 물론 지금 얘기하는 이제 시리얼 통신 느리죠. 지금 이걸 보레이트라고 하는데 속도가 나는 이제 내가 보내는 쪽이
나 19,200으로 보낼게 하면은 받는 사람도 알았어 나 19,200으로 받을게라고 해야지 요게 온전하게 이제 데이터로 A로 처리할 수 있지. 얘는 19,200으로 보내는데 얘는 11,5,200으로 가늠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가 쭉쭉 흘러들어가지고 0이 0이 아니게 되고 이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리얼은 서로 약속을 해놔야 되는 거죠. 아, 나 어떤 속도로 보낼게. 너도 어떤 속도로 받아. 나름의 프로토콜이 있는 거죠. 약속.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시리얼이고, 근데 이렇게 보내면은 되게 뭔가 느릴 것 같기도 하고, 한 라인 하나 딱 해서, 우리 라인 많이 쓰면 되잖아. 라인 많이 쓰면은 어떻게 되냐. 그런 걸 이제 패러럴이라고 해요. 시리얼, 이건 직렬 통신, 병렬 통신. 자, 이게 이제 케이블을 8가닥을 넣었다고 생각해봐요. 8가닥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매번 자 0, 1, 0, 0, 5개 그리고 1 여기는 반대로 아니 반대는 아니고 그러니까 요렇게 A 보내고 요렇게 B 보내고 얘 한 번에 확확 8배로 빠르겠죠. 예. 아까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8비트씩 막 나가니까 빠르잖아요. 예, 패러럴 통신이 빠를 수 있죠. 근데 단점 존재하죠. 이 속도가 얘랑 얘랑 항상 일정하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다 얘랑 얘랑 완전 동일하게 이렇게 속도를 내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로스도 있고 해서 이거를 이제 맞춰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오버헤드들이 좀 껴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서 패러럴을 왕창 만들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가 쓰는 뭐 PCI 익스프레스라든지 뭐 대부분의 이제 카드들 그리고 뭐 하드도 왜 그 시리얼 ATA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그 하드에 들어간 거 SSD랑 통신할 때 하드 그런 거랑 통신할 때도 사실은 직렬 통신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거 함정이죠. 근데 물론 이렇게 한 라인은 아니에요. 한 라인은 아니고 이런 직렬 통신 여러 개를 뭐 엮어서 뭔가 하겠죠. 제가 막 그렇게까지 막 자세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케이블 뭐 이런 거 이제 검색해 보면 요런 거죠. 옛날에 사실은 보니까는 구멍이 8비트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뭐 CD롬 같은 거 옛날에 하드가 이런 케이블이었죠. 그래서 그런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 싱크가 안 맞으니까는 막 페리티 체크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하고 해야 AB를 온전하게 보낼 수 있다. 근데 이제 패러럴은 그런데 어, 잘 응용해 보면은 패러럴이랑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패러럴이랑 이렇게 비슷한 거 아까 케이블이랑 바로 광이죠. 옵틱. 뭐냐면 광은 한번 생각해 봤을지 모르겠는데 광은 이제 파장이 다 다르죠. 파장이 다 달라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영역 있죠. 적외선과 자외선도 있고. 그래서 뭐 UV 공정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 가시광선만 쳐봐도 잘 봐요.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임의로 결정해 놓은 거잖아요. 빨강도 옅은 빨강, 무슨 빨강,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핑크도 있고 그 사이에는 뭐 이런 색을 5개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빛을 조절을 해가지고 마치 패러럴처럼 데이터를 한꺼번에 몇 비트씩 확 할 수 있는 게 광학으로 이제 패러럴로 이제 던질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사실은 뭐 아까 패러럴도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바이트가 온전하게 속도가 같아서 뭐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광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정해주는 그 리피터 쪽에서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고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뭐 그런 식으로도 통신이나 이런 것들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통신이라는 거를 이제 누군가한테 강의를 할 때 이런 예제를 들긴 하는데 사실은 모든 게 통신이에요. 모든 게 CPU랑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려고 해요. CPU가 통신을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다 통신하는 거예요. 스토리지랑도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이제 뭐 저장을 한다고 하면 그냥 팍 저장될까?
아까처럼 요런 흐름으로 어디다가 무슨 커맨드를 보내는 거죠. 걔한테 그 칩셋한테 스토리지 칩셋한테 이런 야 나 앞으로 여기 앞에다 이제 쓰는 거예요. 나 너한테 파일 저장할 거야. 파일 명은 뭐다라고 하고 뒤에 데이터 듬뿍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거는 사실 거의 통신이고 결국에 이 주파수 요걸로 데이터가 오고 가고 하는 게 우리네 사는 세상이 이래요. 예,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무선으로 하고 있잖아요. 무선으로 지금 막 하는데 우리 와이파이 주파수 기억나시나요? 2.4GHz가 있고 5GHz가 있잖아요. 걔들도 마찬가지로 음, 공기 중에는 항상 이런 전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마치 옛날에 이제 도사나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나온다고 막 마치 기라고 하죠. 그것처럼 사실은 몸에서도 뭐에서도 이런 기기에서도 저런 주파수를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런 PC에 안테나가 있죠. 안테나가 있어서 이제 뭔가 주파수를 만들어서 이제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지향성이 없어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핸드폰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옛날에 뭐 안테나 있었어. 걔는 좀 지향성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지향해서 누구랑 통신을 하는데 사실은 걔도 방사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 전자파가 어쩌고저쩌고 막 고민들 하는데 이미 다 맞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빛 자체도 주파수고 전파고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예, 모든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주파수가 이렇게 떨어다니고 그 빛 중에 지금 핸드폰에서 쏘는 내용 중에 주파수를 약간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면은 데이터가 갈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요거 주파수를 이제 건드려 가지고 3.2GHz, 2.4GHz로 흔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세상은 그렇게 많이 발전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 그 뭣도 없이 그냥 API 뭐 그런 것만 이용해 가지고 파일을 받으면은 어떻게 받았는지 뭐 저도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좀 많은 시간이 할애해서 그거를 설명하기는 애매하고 그럴 능력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핸드폰으로 내가 어떻게 사진이 제가 보냈는데 왜 나한테 오는 걸까? 서버를 통해서 오는 건지, BLE로 뭐 연결해서 내가 서버가 되는 건지 뭐 어떤 개념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어도 조금씩 이제 트러블 슈팅 할 때, 예, 훨씬 편하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바이트 처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임시로 한번 써본 건데 제가 그 뭐지 아까 A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런 이제 라즈베리 파이는 이제 OS가 들어가 있어요. 리눅스가.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생펌이라고 했죠. 생펌에서는 정말 무식하게 이거를 파형을 만들어서 보낸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CPU 클럭이. CPU 클럭과 속도가. 자, 눕혔다가 5V 주고 다시 0V 5초 동안 쉬었다 또 1V 5V 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코드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응용하면은 점점 더 함수가 이제 진화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진 않는 코드가 되겠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핀을 내려 그리고 10초 쉬어 뭐 10ms든 뭐든 10 마이크로세컨드든 쉰 다음 올리고 10초 쉬어 어딨어 올린 다음 10초 쉬어. 그리고 내린 다음 얼마 쉬어? 5초 쉬어. 5초는 아니지 뭐. 5마이크로. 여기서 50초. 이렇게 쉬면은 A가 나가요, 진짜로. A가 나가요. 이거를 뭐 좀 다르게 하면 B도 나갈 수 있고. A와 B를 그래서 절로 보내는 저는 이렇게 내가 주파수를 이건 CPU 주파수랑 이제 그 전파는 이제 다르지만 전파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뭐 카카오톡으로 뭐 AB라고 치면은 AB라는 이런 데이터가 분명히 어딘가에 이제 뭐 물론 암호화해서 꽈놨겠지만 이런 식으로 2바이트가 날아가는데 그 앞뒤로 어떤 커맨드들이 있을 뿐이에요.
요거는 문자다, 여기는 이모티콘이 없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흐름 중에 하나고,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우리 핸드폰에서 예, 전파를 통해서 서버에 간다, 데이터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응답도 받겠죠. 이게 잘 갔는지 뭐 그런 통신을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데이터가 결국에 가는 거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건데, 그래서 내가 그 바이트 얘기하면서, 바이트는 어떤 데이터를 해석하는 기본 단계예요. 얘가 A인지, 바이트를 함으로써 얘가 A인지 B인지 아니면 숫자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단계고, 근데 실제 전파를 보내보려니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이거였죠. 전파가 중요한 거다. 데이터가 이제 가는 거는 이제 전파로 가는 거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최소 단위는 바이트다. 바이트가 여러 개 있으면은 뭐 큰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죠. 지금 아스키는 아스키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A, B, C, D 20개밖에 안 되니까 소문자까지 하면 40 몇 개 되겠죠. 근데 한글은 어떡하냐고, 한글은. 그래서 한글 같은 거 처리를 하려고, 한글은 당연히 한 바이트로 어떻게 안 되겠죠. 쌀, 뭐, 닭,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두 바이트씩 묶어서 뭐 그렇게 처리를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새는 UTF-8이라고 뭐 하죠. 그래서 인코더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예, 전파에서도 이제 비트가 중요하지만, 컴퓨터는 실제로 0101밖에 모른다는 거. 예, 이런 거를 이제 해석하면 이런 걸 언어라고 하죠. 지금 이거는 C 랭귀지예요. C 랭귀지인데, 얘를 결국에 이제 컴퓨터의 어떤 저기에다 밀어 넣어야 되잖아.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려면 이 메모리에다가 이제 넣어놓으면은 CPU가 다다다다닥 하면서 그 전파를 봤는데, 요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어떤 사다리 같다고 생각해야 하면 돼요. 그 if문으로 맞으면 일로 가, 틀리면 절로 가, 뭐 이런 사다리를 탁 넣어놓는 거야. 근데 이거를 봐봐, 이걸로 프로그램 어떻게 짜? 이거 모르잖아.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 눈으로, 이거 예전에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간단한 이제 계산기나 이거는 뭐 이렇게 넣어놓는 거야. 그렇지만 이렇게 하긴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어셈블이라는 언어를 누가 만들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좀 어디로 점프해 뭐 하는 이제 뭐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켄 톰슨인가, 하여튼 누구 대단하신 분이 C 랭귀지 뭐 어떤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자바라는 랭귀지, 지금 파이썬에 뭐 자바스크립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요거를, 요런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요런 언어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요 언어를 요렇게 쓰면은 요렇게 변환한다, 이런 거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예, 제가 이 얘를, 이런 내용을 이제 컴파일 한다고 그래. 컴파일을 하면은, 컴파일이라는 게 뭐냐면 기계어로 만드는 거,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로 만드는 거가 이제 컴파일인데, 그래서 이제 컴파일 명령어인 이 test.c 요거를 나는 이렇게 썼지만, 컴파일을 하고 나면은 요런 예, 보이지가 않죠. 얘를 이제 연결 프로그램, 얘를 바이트로 보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지금 요런 바이트 덩어리로 아웃풋이 나와요. 이거는 컴퓨터만 알아먹을 수 있는데,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컴퓨터는 0101밖에 모르고, 뭐 다 마찬가지죠. 이런 모니터도 0101밖에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시대는 너무 편리하게 요것만 잘 짜면, 언어 뭐 자바스크립트든 뭘 잘 짜면 요걸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편한 세상에서, 개발 툴도 공짜로 주는 세상에서 이제 하니까, 저와 함께
천천히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일인데 이거는 이제 좀 다음 번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칠 건데, 이게 뭐냐면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컴퓨터는 요거밖에 모르는데, 그리고 어떤 통신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요 비트열로 간다.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비트와 바이트인데, 비트는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흐름을 우리가 임의로 줘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 데이터를 해석하려면 이렇게 해석하려면 이게 뭘로 오는지 판단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는 좀 알고 있어야지. 예, 뭐 사실 트러블 슈팅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 궁금하지 않나요? 이 세상에 지금 원리, 모니터,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게 좀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일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파일 열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은 볼 수 없다. 하지만 컴퓨터는 요게 요거죠. 요런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상도 결국에는 어떤 그 파일인데 그걸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로 하는데, 앞으로도 일단은 초반에는 개념적인 생각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Node.js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